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것은 사실 영어 공부를 조금 더 했더라면 시작하기 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성인이 다 되고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 졸업하고 나서 온 케이스여서 영어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학교 다니면서도 느꼈고 학교를 준비하면서도 느꼈고 그래서 영어 공부를 조금 더 일찍 열심히 했더라면 조금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요. 또 그 외에는 저는 사실 간호 베이스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한국에서의 전공도 그렇고 한국에서의 직장도 전혀 다른 분야의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서 아주 기본적인 거라도 간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식이 조금 있었으면 약간의 이제 제이슨님께서 말씀하셨던 컨피던스가 더 있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그러면 하신 학과랑 이제 경력 관련 살짝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한국에서 뷰티 디자인 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그래서 메이크업이랑 웨딩 플래너 일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여기 호주에 있었다 보니까 한국에서 가져와야 되는 서류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취업을 준비하거나 이제 대학교 실습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예방접종 기록들이 이제 필요한데 이거를 다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냥 한문으로 돼 있는 것밖에 없었어 가지고 오히려 한국에서 좀 번역을 해서 가져오시는 게 좀 더 싸지 않을까. 제 주변에서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네, 저는 좀 생각보다 많이 냈었어요, 번역하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오실 때 그런 거를 미리,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원하는 약간 예방 접종 기록들이 있거든요, 각 학교마다. 그거를 미리 파악하실 수 있으면 그걸 파악해서 미리 접종을 하고 오시는 것도 좀 더 싸게 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영어였고요. 처음에 저는 테이블로 시작을 했는데요. 테이블 선택한 이유 자체가 단어 베이스가 없다 보니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하고자 선택을 했었던 거였는데 사실 수월하지 않았거든요. 테이프도 유니만큼이나 빡빡하게 일정이 짜여져 있고요. 공부하는 시간표가 굉장히 빡빡하게 짜여져 있었고 뭐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실습도 굉장히 유니만큼이나 높은 수준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가 가장 힘든 부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알아듣기는 다 알아들어도 이거를 내가 전문적인 용어를 배우면서 그거를 쓰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또 실습에 나가서도 주눅들지 않고 이거를 내가 잘 해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어 외에 간호적인 지식 베이스 부분은 사실 공부하면서 더 이제 하면 할수록 좀 더 그거는 컨피던스를 얻었던 것 같아요. 같이 공부하는 호주 학생들 또한 나처럼 이런 의료 쪽에 지식이 없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커버가 됐지만 사실 언어적인 부분은 정말 시간과 노력이 많이 투자를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는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퇴익 과정을 했어 가지고 그 과정을 하면서 이제 배워 나갔고, 또 물론 저도 어렸다 보니까 이제 알고 있는 그 지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간호적인 부분적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 이제 간호 공부할 때도 저는 남들보다 두세 배씩 더 공부를 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좋은 성적을 받고, 또 실습에 나갔을 때도 어느 정도 이제 환자와 그리고 간호사 대 간호사 그리고 또 의사들하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물론 언어라기보다는 이제 의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어려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학교에서 배정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고요. 사실 코비드 때에는 조금 다른 예외 케이스가 있었다고 듣기는 했는데 제가 실습을 할 때에는 학교에서 주는 병원, 이제 배정해주는 병원에 배정되는 스케줄을 그대로 따라야만 했었습니다. 저는 코비드 때 이제 대학교를 다녔다 보니까 기관에서 이제 만약 코비드 아웃브레이크 코비드가 터졌으면 다 캔슬이 되고 무기한으로 연장이 됐었어요. 다만 이제 마지막 학년 때 전에 이제 다 모든 1 학년부터 3 학년 때 실습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 왔었었고, 그 기간 내에 이제 방학도 없이 이제 계속 실습을 나가고 그거를 다
무조건 끝내야 되는 상황이었긴 했지만 학교에서 다 배정을 해 주고 기간 안에 맞춰서 꼭 가야 됐었던 것 같아요 저도. 호주 시스템 자체는 사실 이 현장에 실습을 보내는 이유가 현장 적응을 좀 더 쉽게 해 주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나가면 학생들이 간호사 한 명과 한 명 이렇게 1대 1로 붙어서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현장이 돌아가는지 또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근데 실습을 한 번 나가는 것이 아니고 매 학기마다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 적응에 있어서는 실습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부가적으로는 실습에 나가서 조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간호사를 만나게 되면 그 간호사에게 개인적으로 레퍼런스라든지 이런 거를 나중에 취업할 때 부탁을 해볼 수도 있는 기회가 있기도 하고요. 운이 좋은 경우에는 해당 이제 실습을 했던 과에서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한테 우리 병원에서 일해보지 않을래?라고 먼저 오퍼가 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근데 없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주위의 케이스를 보면요. 저는 일단 현장에서 오는 실습으로 오는 학생들도 많이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 보면 일단 어떻게 환자 노트를 써야 되고 간호 기록비를 써야 되고 그리고 어떤 케어를 해 줘야 되는지 직접적으로 보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국에 있는 친구하고 얘기했을 때 보면 한국은 이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저희는 직접 뭔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환자한테 직접 약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처 치료를 하기 위해서 드레싱을 해볼 수도 있고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기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 학생들이 이제 많은 자신감을 갖고 나중에 일을 할 수도 있게 되고 그다음에 취업 같은 경우는 얘기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도움이 되지만 제가 봤던 케이스 중에서는 이제 실습지에서 실습지에서 오퍼 받아서 일을 하는 친구들이 좀 많았어요. 그런 여러 가지 기회들이 좀 많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유니를 다니면서 아이들을 낳았거든요. 연년생 아이들을 낳아서 인제 육아를 하느라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하지는 못했고요. 졸업하고 몇 개월간의 약간 공백기가 좀 있었는데 그 뒤에 이력서를 여기저기 제출을 했고 운이 좋게도 좀 빠른 시간 안에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직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인터뷰 보고 마무리되는 데까지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운이 좋게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주변 케이스를 보면 이제 뉴그렛을 지원을 해서 뉴그렛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약간 예외의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외곽에 있는 지역에서 먼저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 뉴그렛 프로그램을 통해서가 아닌 일반 간호사로서 채용이 된 거지만 경력이 없다는 걸 감안을 하고 이제 트레이닝을 하면서 배운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고 정도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이제 대학교 이제 3 학년 졸업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학기에 저는 이제 그때부터 취업 준비를 했어요. 이제 이력서 넣고 그런 이제 이런 과정을 지켜 나갔고 그리고 이제 졸업하기 일 주일 전에 앞서서 이제 저는 인터뷰를 보고 바로 2주 뒤에 취업이 됐다는 연락을 받고 저는 이렇게 취업이 되었어요. 예. 팁이라고 생각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처음엔 조금 힘들었지만 외곽에서 시작했던 거는 좀 '잘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취업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고 아무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일을 더 많이 이제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현장에 굉장히 빨리 투입된 케이스거든요. 아무래도 외곽에서는 간호사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외곽에서는 좀 더 빨리 이 사람을 트레이닝을 시켜서 빨리 현장에 혼자 독립시킬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거기서 정말 일을 많이 배웠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 취업을 준비하면서는 이력서를 쓸 때 쪼끔 나에 대해서 쓸 것이 없더라도 내가 아무리 경력이 없고 아무리 내가 간호에 대한 이제 이력서에 적을 것이 없더라도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를 좀 많이 어필해서 썼던 것 같아요, 저의 이력서에. 그런 것들이 쪼끔 팁이라면 팁일까요? 면접 준비하면서 이제 저랑 같이 졸업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매일 연습을 했어요. 예상 질문지 가지고 각자 서로 돌아가면서 면접자가 재보고 어떤 예상 질문을 하고 어떤 답변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거의 한 6개월 정도 그 친구들하고 같이 준비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를 봤을 때 그 준비했던 그 질문이 나왔으면 제가 어떤 답을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간호사 과포화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항상 저희는 스타프가 없어서 간호사가 없어서 서로 이제 서로의 시프트를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에이전시에서 오시는 간호사분들도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실제적으로 간호사가 과포하다, 취업이 어렵다라는 거는 저는 사실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지역이라든지 다른 병원의 상황은 어떤지는 확실하게는 모르겠으나 간호사들은 항상 늘 새로운 스태프를 구하고 있고요. 저희는 항상 늘 부족한 스태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과포화가 말이 안 될 정도로 항상 저희도 NSW 주에 있는 시드니에서도 항상 일을 할 사람은 많지만 그래도 언제나 사람이 부족한 곳이 이제 의료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신규 간호사 채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 2년 전에는 제가 일을 하던 취업하던 당시에는 총 300명을 뽑았었어요. 총 300명 뽑았고 그중에서 해외에서 인터내셔널인 그 유학생인 친구들은 거의 한 100명 정도를 뽑았었고 나머지는 200명이 거의 이제 호주에서 그 영주권자,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었어요.